현성이 1년 넘게 연기가 됐었고 시작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작품이기도 하죠. 하지만 지금 방영 중인 작품 중에서 가장 큰 화제작을 꼽는다면 단연 이 작품인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 콘텐츠를 발견하고 분석하고 안내합니다. 콘텐츠 매거진 저는 박현민 편집장입니다. 네,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은 저희도 많이 다뤘었죠. 처음 시작하기 전에 그 의사 파업 사태와 맞물려서 지금 이게 괜찮을까? 라는 얘기를 한번 다룬 적이 있었고, 핫스팟에서는 신시아 배우를 핫스팟으로 다뤘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도 의사 파업은 여전히 진행 중인데 괜찮을까라는 작품들을 많이 저희가 얘기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이번 주에 사실 종영이 돼서 이게 올라올 때쯤에 아마 끝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잘 됐다. 우려가 있었지만 잘 됐다. 기대보다 더 잘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저희가 언급하는 객관적 수칙 중에 하나가 저희가 시청률 얘기를 하잖아요. 1회가 3.7%로 시작했는데 이게 나쁘지 않았던 게 그 전에 이제 TVN 금토 드라마가 사실상 굉장한 침체기를 겪고 있었거든요. 텐트폴이라고 하는 별들에게 물어봐라는 500억짜리 대작 작품이 1%대 시청률을 맞기도 했고, 그 전에도 계속 1%대 시청률을 유지하면서 TVN의 위기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왔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이제 1년 동안 연기됐던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이 왔는데 괜찮을까? 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이 시청률 추이를 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시청률은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3.7%로 시작해서 지금 10회 기준으로 7.5%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탔거든요. 그리고 계속 호평이 이어지고 화제성이 이어지고 기사도 많이 나오고 유튜브 조회수 높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의 대중의 반응을 반영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초반 우려가 호평으로 전환을 했다? 이건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초반이 왜 기대가 높았던 작품들이 기대 이하의 성적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반대로 우려가 있었던 작품들이 기대 이상의 성적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에 이거는 콘텐츠의 퀄리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TVN 금토국의 위기를 정말 이 정도면 반전시켰던 작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분들의 면면을 살펴봤을 때 핫스타, 굉장히 큰 스타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연 배우를 맡아본 적이 있으나, 고윤정 배우가, 또 신시아 배우도 있으나 그렇게 압도적인 인지도와 인기를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감안하고, 게다가 강유석 배우나 이 한예지 배우는 게다가 첫 작품이 데뷔작이란 말이죠. 강유석 배우는 폭삭 소가수다가 있었으나 폭삭 소가수다의 지분을 생각했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면 정말 잘 됐다. 이분들을 데리고 연출을 했을 때 정말 잘하지 않았나. 그래서 왜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이 이 정도까지 호응을 얻었냐라는 것을 이제는 슬슬 분석해 봐야 될 때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르생의 스핀오프지만 결과적으로 약간 미생의 느낌이 나요. 왜냐하면 미생이 TVN 드라마에서 방영 당시 호응을 얻었던 게 사회 초년생들, 회사 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이들이 성장서사라고 하죠. 아직 부족했던 이들의 이런 고충이나 고민을 잘 담아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직업은 다르지만 그때는 이제 해외 영업이었고 이번에는 의사지만 재질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 4명이 전공이 1년 차인데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의대로 나왔고 이렇게 의사로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유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드라마가 시작했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실수를 연발하죠. 그리고 고민이 커요. 내가 이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지속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모습이 비춰집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봤던 메디컬 드라마라고 했을 때 굉장히 천재 의사나 굉장히 비뚤어진 성격의 의사들이 등장은 했지만 이렇게 사회초년생 의사들이 주인공이었던 적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생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가 있다면 미생과 지금의 시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만약에 미생이 한다? 어쩌면 공감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신입생에게 응당 요구했던 어떤 것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해야 된다. 회식은 참석해야 된다. 이랬으면 너는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도 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이 또 Z세대
라고 하잖아요. MZ세대, 이제 Z세대. 그리고 즉 이들의 막 내가 이걸 해야 돼? 굉장히 어려움을 버티면서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 라는 그런 모습들이 비춰지는데 이게 또 요즘 세대들한테 맞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세대들에겐 공감을 얻어내고 이전 세대들, 예를 들면 미생에게 공감을 했던 우리 같은 세대들한테는 오, 진짜로 저렇게 한다고? 회사 생활을 저렇게 할 수 있다고?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던 게 이제 고충, 관계, 성장 이게 미생이었다면 저는 이제 새로운 맛이 Z세대의 이런 고민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를 꼽자면 이 가끔씩 긴박함들이 나오잖아요. 저희가 올해 초에 메디컬 드라마 중에 중증외상센터, 넷플릭스에서 방영했던 중증외상센터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정말 숨 돌릴 틈 없이 계속 전개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는 슬기로이 전공의 생활도 계속 그렇게 이어지진 않지만 일정 부분은 그런 긴박한 코드들이 계속 삽입 돼요. 이제 위기 막 당장 수술해야 되고 수술방을 잡아야 되고 응급 환자가 이송되어 오고 이런 모습들이 일견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이 이제 뭐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지금 고윤정과 정준원 배우의 구도원 선생과의 그 로맨스가 굉장히 큰 축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K 콘텐츠에서 어떤 굉장히 큰 주축이 됐어요. 그 예전에 OTT가 나오면서 이제 장르물이 나오고 이제 사랑 없이도 된다라는 어떤 공식들이 생겨나긴 시작했지만 궁극적으로 사실 이제 신원호 PD님의 예를 들면 응답하라 시리즈라든지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생각했을 때 항상 여기에서는 로맨스가 큰 축을 차지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슬기로운 전공생활 역시 굉장히 큰 축이 로맨스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그 연애에 사람들이 콩닥콩닥 한다. 뭐 이런 거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를 꼽자면 역시나 신원호 PD를 꼽을 수밖에 없어요. 신원호 PD의 연출작이 아니에요. 크리에이터로 참여했죠. 신원호 PD와 이유정 작가 이 두 명이 응답하라 시리즈를 탄생시켰고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탄생시켰죠. 그리고 모든 걸 성공시켰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연출과 작가로 참여하지 않고 크리에이터라는 명칭으로 참여를 했어요. 저희가 예전에도 많이 언급했지만 크리에이터라는 게 참 애매모호한 어떤 설정일 수도 있고 과거 말하면 어떤 CP의 역할일 수도 있고 개입에 따라서는 굉장히 많이 인볼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결과를 봤을 때는 신원호 PD님이 굉장히 많이 애정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카메오로 봐요. 조정석, 전미도, 정경호, 유연석, 율제병원의 모든 스타들이 다 나왔잖아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신민아 선생도 나왔고 여기 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매회 거의 나온다고 볼 수 있고 이거 역시도 결국에는 신원호 PD의 힘이 닿았다 라고 볼 수 있고 심지어 나영석 PD도 나왔고 나영석 PD와 신원호 PD는 에그이지 커밍이라는 이유정 작가가 같이 만든 회사 에그이지 커밍이라는 곳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유튜브를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제작하잖아요. 거기에도 또 이 주연 배우들이 출연해서 막 비하인드 스토리도 풀고 굉장히 매력도 어필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화제가 TV에만 집중되지 않고 유튜브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간다라는 걸 생각했을 때 카메오로 화제성이 나오죠. 왜냐면 카메오가 나오면 일단 기사성이 커요. 왜냐면 인지도가 너무 높고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하는 굉장히 큰 브랜드 파워가 있잖아요. 거기에 기사들 수량 플러스 나영석 PD가 하는 어떤 유튜브 채널들의 유튜브 화제성 플러스가 되면서 저는 이 모든 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언젠간 슬기로운 전공 생활이 굉장히 흥행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카메오만 잘 당겨오면 작품이 흥할 수 있냐? 당연히 아닙니다. 카메오에 밀고 가지만 작품이 안 돼서 잠깐 반짝 화제성만 있고 흥하지 않은 작품들도 당연히 많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이 그만큼 흥행했다. 그만큼 작품의 퀄이 높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저희가 계속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저도 신원호 PD님과 많은 만남을 했었고 인터뷰도 했었고 술도 마셔봤고 나영석 PD님하고도 많은 인터뷰를 했었고 작품도 많이 다뤘었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이들의 큰 특징이 뭐라고 하냐라고 했을 때
자기의 아이들을 많이 케어한다라는 얘기를 예전 방송에서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이번 역시도 마찬가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작가님이 예전에 응답하라 시리즈를 같이 했고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 1을 또 같이 했던 보조 작가님이 입봉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정말 단순히 크리에이터로 이름을 올린 게 아니고 정말로 나의 자식을 케어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애정있게 힘을 쏟았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실 나영석 PD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삼시세끼 이후에도 계속 파생시켰단 말이에요. 함께 하던 PD님들이 입봉할 수 있게 도왔고 신원호 PD님이 이번 작품을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 플러스와 함께 뭐가 있냐면 응답하라 시리즈 성공했죠. 슬기로운 의사생활 성공했죠. 시리즈물은 예를 들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최근에 이제 한번 언급된 적이 있는데 응답하라 2002가 나오면 안 볼 거냐? 우리 볼 거란 말이죠. 스르생 다음 시리즈 나오면 안 볼 거냐? 굉장히 큰 인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플러스된 게 유니버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피노프가 나온 게 처음인데 성공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본인이 연출도 아니고 크리에이터로 참여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종로 율제병원의 산부인과를 이렇게 다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스르생에서 파생될 수 있는 게 얼마나 무궁무진해요. 정형외과도 있을 테고 소아과도 있을 테고 이런 게 각 과별로 만약에 파생돼서 작품들이 나왔는데 이 정도만큼 흥할 수 있다? 이건 진짜로 엄청난 유니버스의 탄생이에요. 이게 흥행이 성공했다는 거가 의미하는 게 그만큼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에그 이즈 커밍의 파워는 진짜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언젠가는 슬기로운 의미생활이 창출한 것 중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나영석 사단이 굉장히 많은 후속작을 만들어낸 것처럼 PD들이 입봉을 하면서 신호원 PD들의 작품들이 만약에 스피노프 이렇게 확장이 된다면 이들의 영향력은 사실 이제 방송국이나 지금의 그 과거에 있었던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이런 곳들의 영향력을 훨씬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슬기로운 전공생활은 확실하게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간혹 기사를 보면은 기대에 비해서 못 미쳤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사실 지금 상황 1년 편성이 연기됐고 게다가 지금 여전히 의사팝이 진행형이고 게다가 신은우 PD님과 이유정 작가가 연출 작가가 아니고 크리에이터로 참여한 것 치고 이 정도의 시청률이 나왔고 지금 사실 TVN의 정책위에서 이 정도의 시청률을 받아냈고 이 정도의 화제성을 받아냈다. 저는 굉장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슬기로운 전공의 생활 이 정도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